오늘은 다른 이야기, 영화 말고 다른 이야기, 유튜브 관련돼서 이야기를 또 들으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국내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저 혼자 시작했습니다. 국내는 저 혼자,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예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근데 뭐, 운동은 아니고요. 제가 뭘 이렇게 시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것만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거지.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 중에서 10% 안에는 제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 시작이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국은 지금 시작을 안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현재 이 유튜브를 어차피 다 지금 로그인을 하고 계시잖아요.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보는 분들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구글 아이디가 있으면 그 유튜브가 로그인이 되니까.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내 채널에 들어가셔서 대시보드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 채널에 들어가면 저도 화면 보면서 해볼게요. 지금 내 채널로 들어가는 방법, 아이콘 오른쪽 위에 있는 아이콘을 누른 다음 익스플로러는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내 채널로 들어간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라는 게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거길 눌러서 들어가시면 그러면은 그 메뉴 맨 위에 대시보드라는 게 있어요. 대시보드. 그 대시보드를 누르면은 그러면은 자신의 채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기능이라고 오른쪽 하단 쪽을 보시면은 EU 저작권 지침 제13조 관련 Q&A라는 영상이 보이실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저는 크롬으로 보고 있어서 익스플로러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저는 이미 얘기를 다 드렸어요. 여기 아이고 자꾸 헷갈리네요. 여기 위에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겁니다. EU 저작권법 때문에 현재 유튜브가 위험하다. 그거 영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Save Your Internet을 이제 해시태그로 달아가지고 우리가 그 EU 저작권법에 반대하자 이 운동을 지금 유튜브에서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하고 관련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관련이 있습니다. 야 너는 영상 만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지 라고 하지만은 그냥 제가 영상 저 어차피 돈을 못 벌잖아요. 그죠? 저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보에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우리가 미래 사회가 오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한 3년 전인가 4년 전부터 굉장히 그 사회에서 걱정했던 게 뭐냐면요.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큰 정보를 얻게 될 것이고 부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 정보를 얻지 못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많이 돌았어요. 정보화 시대가 되고 정보가 범람하고 있는데 이 정보를 고급 정보가 무엇인지 아니면은 저급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고급 정보를 습득을 하기 위해서는 고급 정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결국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찾아가고 부가 없는 사람들은 그걸 찾아가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점점 이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이것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빈부격차가 늘어나서 나중에는 그것을 어떻게 뒤집을 수 없는 사태가 올 것이다 라고 한 4년 전 3년 전에 예측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 예측을 깨부순 사이트가 있습니다. 유튜브예요. 유튜브가 그거를 완전히 깨부셨어요. 유튜브가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는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마이너리그, 즉 사람들이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영상으로서 정보를 전달하는 이 마이너리그를 완벽하게 전 세계를 정복했단 말이죠. 근데 다행히 이 유튜브가 세계적인 기업, 글로벌 그룹인 구글 산하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번역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시스템들이 개선이 되면서 이 만약에 어떤 뉴스, 즉 BBC나 혹은 ABC라던가 이런 그 아나운서들이 또박또박 정확하게 그 맞춤법과 그리고 그 문장 만드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문맥에 맞춰서 이야기를 잘 하면 그러면은 번역기를 돌렸을 때 거의 90에서 100% 사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걸 볼 때 만약에 어떤 강의를 본다고 할 때 영어 자막이 그렇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그 말을 또박또박 잘하는 분이시면은. 그리고 이 언어 번역 능력이 구글에서 그 번역할 수 있는 그 이어폰을 만들었어요. 그걸로 통해서 이제 점점 더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번역 기술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보를 우리나라, 저희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소수잖아요. 이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잖아요. 요즘에 K-팝 때문에 좀 늘어났다 치지만은 이거를 자국어라던가 혹은 모국어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외국어처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영어를 많이 쓰잖아요. 아니면 중국, 중국 뺍시다. 중국은 어차피 못 들어오니까. 어차피 중국 못 들어오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많고 인도도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번역해서 볼 수 있는, 즉 꼭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미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저기 무슨 이란이나 아니면 중동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정보를 내가 바로바로 습득할 수 있는 루트, 통로가 바로 유튜브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뭐 법, 의학, 과학, 수학, 뭐 학습, 학술, 골프, 농구, 축구, 야구, 영화, 게임, 정말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기본기부터 시작해서 고급화까지 철저하게 교육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그 교육은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도 있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잘못된 정보도 있고 제대로 된 정보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이 보면서 가려야 되는 건데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고급 정보들이 넘쳐나고 쓸려져 나오는 거를 내가 잘만 보고 주워 먹으면 그러면은 내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EU 저작권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동영상 1초, 노래 1초, 아니면 사진 한 장이라도 영상에 추가돼서 올렸을 때 저작권의 문제가 된다라고 보이면 그럼 업로드 자체가 안 돼요. 그냥 거기서 잘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이야기를 하는 영상들만 늘어나게 될 거예요. 저작권이라는 게 굉장히 방대해요. 여러분들 이거도 저작권이 있어요. 이것도 저작권을 한다고 하면 저작권을 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표니까요. 이 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옷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카피품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걸 만든 사람의 고유한 저작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작권 관련된 문제는 현재 뭐 유튜브가 100% 완벽한 곳은 아니에요. 저도 유튜브의 단점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게 빨리 개선되길 바라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습득, 즉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익부 빈익부, 정보에 대한 부익부 빈익빈이 이제 사라진 시대가 왔는데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물론 저작권은 지켜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저작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열받은 거예요. 이 저작권이 지켜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저작권을 시스템화하면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화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거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원작자가 보고서는 그걸 판단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원작자가 그걸 모두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예술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그걸 다 기준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다 수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이 가장 낮은 단계, 즉 영상 하나, 사진 하나, 노래 하나라도 흘러나오면 바로 잘라버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유튜브의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Save Your Internet이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구글이 노린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검색창에다가 Save Your Internet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많은 영상들이 나와요. 시간대별로 뭐 1시간 전, 2시간 전, 3시간 전, 4시간 전, 1일 전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현재 제가 어제 저녁에 봤을 때 61만 뷰가 이 영상을 봤어요. 아마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엔 다음 주 아니면 12월쯤에는 우리나라도 Save Your Internet이라는 운동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유튜버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넘어가는 순간 그 사람들 다 백수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뭐 가끔씩 조회수가 10,000개가 넘어가는 게 있어요. 10,000개면은 그 10,000명을 부르려면은 제가 경기장 하나를 빌려야 될 정도예요. 요즘에 초등학교가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500명에서 1000명 사이입니다. 작은 학교는 이제 500명 정도 되고요. 큰 500명 밑으로 돼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500에서 1000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 조회수가 나왔다 그런 거면 한 학교에 있는 선생님 포함해서요. 한 학교에 있는 인원들이 전부 다 제 영상을 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전달의 통로가 사라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지는 않다고 봐요. 누구라도 쉽고 편안하게 정보를 받고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업체들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돈이 안 들거든요. 마케팅 비용이 안 들어요. 지금 제가 그 논술 쪽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자꾸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어떤 영화 같은 그러한 광고들이 늘어나느냐. 그거는 전형적인 온라인 광고거든요. 왜 늘어나냐면 광고를 하기 위해서 방송국과 컨택을 하고요. 그리고 방송국에 그 광고 비용을 지불하는 이러한 유통 구조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방송국에다 내놓기 위해서 뭐 억 단위의 돈을 주는 보다야 차라리 온라인이 훨씬 더 사람들도 많이 보고 그렇게 하니 양질의 재미있는 그런 광고를 온라인에 올리는 게 더 낫겠다라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에서 생각하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봤어요. 실제로 지금 10대부터 60대까지 다들 유튜브를 보고 있고 대한민국 기준으로요. 그리고 10대가 가장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50대 이상의 노년층이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유튜브 시청 시간이요. 그 다음이 이제 20, 30, 40대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유튜브를 본다라고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광고 시장도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데 거기는 유통 구조가 깔끔하니까 내가 그냥 만들어서 업로드만 하면 끝나니까요. 그러니까 비용 절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업체들도.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은 뭐 거의 대부분이 플랫폼에 관련된 업체들인 것 같은데 저도 다는 모르겠어요. 그런 업체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2번 영상인가 3번 영상에서 그랬어요. 이거는 유저 몇 명이 움직이거나 혹은 뭐 유튜브, 구글이 움직여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세상의 흐름이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어떤 식으로
뭐 이걸 들은 건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운동을 하냐면은 세이브 유어 인터넷 운동을 하자라는 거예요. 즉 우리 대한민국이 촛불을 들었던 것처럼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그래서 이 상황을 빨리 개선하고 극복하자. 전 세계인들이 모두 일어나면 EU가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방식의 운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운동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도. 저는 이거 뭐 돈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아까 첫 번째 얘기 길게 말씀드렸던 이런 지식, 정보, 습득의 통로가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전혀 만날 수 없는 전문가들의 그런 지식들을 듣고 내가 곱씹고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통로가 사실 옛날에 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책도 쓰는 사람에 따라서 전문 용어가 많이 들어가냐 비전문 용어가 많이 들어가냐 쉽냐 어렵냐가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쉽게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좋은 플랫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작권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저작권은 지키긴 지켜야 되고, 그 저작권에 관련된 고지가 유튜브에서 점점 강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 나쁘게 보진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유튜브 내에서 큰 이슈거리가 되어가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 전략적 입소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이 책을 수요일인가요? 그때쯤에 다 봤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요. 이게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된 책은 아니에요. 오래된 책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인터넷에서 이런 게 퍼지는 것보다 내 주변 사람이, 즉 입소문이 훨씬 더 빠르고 그 다음에 더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걸 얘기했어요. 내 친구가 어디를 가자고 하거나 어떤 게 좋다라고 했을 때의 그 신임도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걸 더 신뢰할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나오는 거는 뭐 그런가 보네 하고 하지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들렸을 때 또다시 입소문이 퍼지고 그와 같은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 세이브 유어 인터넷에 관련돼서 유튜브가 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가 망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정보를 돈이 있는 사람들만 보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정보 격차가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서 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우리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도 재밌는 게 있으면 보여주면서 신문물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줘요. 그 나쁜 게 거의, 좋게 보면 다 좋게 보이고 나쁘게 보면 다 나쁘게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저도 좀 하기는 할 거고, 혹시라도 이 유튜브에 좀 관심이 있거나 유튜브를 좀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은 그냥 가십거리로 이렇게 한번 흘리는 건 나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세이브 유어 인터넷이라는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유튜브의 존폐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만들었고요. 참고로 마지막으로 제 자랑하고 갈게요. 세이브 유어 인터넷이 제가 EU 저작권법을 만들었었던 것보다 한 10일 정도 늦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0%는 아니지만요. 저도 좀 약간 오버 떠는 게 있어요. 어떤 얘기에 대해서. 그래서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요.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는 사회문화적인 현상에서는 그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틀린 것보다 좀 맞는 게 더, 그거에 대한 그 해석이 좀 괜찮은 게 좀 많다. 맞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괜찮은 게 좀 많으니까 제 채널 보시는 거는 나쁘진 않지 않은 거 같나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쁘진 않다. 제 채널이.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번에 다른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일요일은 쉬려고 그래요. 일주일에 7일을 했더니 너무 힘들어요. 그게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쉬어야 되는 타이밍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주 6일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 6일 동안 여러분들과 찾아뵙겠습니다. 꼭 일요일만 쉬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개인적인 일들이 좀 터지면은 그러면은 갑작스럽게 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최대 6일, 아무리 못해도 제가 4개에서 혹은 5개까지는 영상을 무조건 일주일마다 올릴 거니까 많이들 시청 바라고요. 그러면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입니다.